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정원 요원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1시간가량 대치하는 등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설치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연계 혐의를 수년간 내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한 4명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이들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안 통치 회귀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정말 위반을 했고 그래서 이게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뉘앙스를 흘리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광주 기아차노조, 세월호 제주기업관 소속 각각 1명입니다. 방첩당국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것처럼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윗선에서 사실상 막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간첩죄 내지는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사를 이후에 위에서 수사를 막았는 것에 대한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죄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8년도에 이미 이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뭉갰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정원에서 그걸 회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1년도에 청주 간첩단 사건은 왜 조사했습니까? 그때 대대적인 압수수색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예요. 북한 연계 지하 조직 노동계 침투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심 속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증거 인멸 우려 이것 때문에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도 좀 소개돼 있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공안당국은요, 민주노총 간부 출신 등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수사 노출의 서울수사 속도. 최근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의 어떤 수사가 진행됐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게 노출이 되면서 이게 뭔가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수사를 좀 서둘렀다. 이런 설명이고요. 노동계에 집중됐고요. 공안정국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노총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민주노총에서는요, 공안정국이다. 그러면서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민주노총 공안 탄압 중단 몸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여론에 알려서 어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겠죠. 본부 압수수색 수사가 막았다가 5명 제한 타협부 진입 허용. 그러니까 국정원청에서는 최소한 7, 8명은 필요하다. 그러자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아니다. 너무 많다. 5명이다. 그래서 결국 5명으로 타협부 진입이 허용됐고요. 대치 과정에서 욕설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압수수색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공안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결국 이 정권이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들어오지 마시고 잠시만요. 이쪽. 간첩단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들 쓰는 것은 과도하고 이거 역시 의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분 뒤에 진입하니까 막지 마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없이 아니 변호사가 곧 오신다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보이는 장소에서 자 진입하세요. 보이잖아요. 국정원 엄청난 조작 사건들 많이 만들어냈었죠. 그 전신이었던 안기부, 그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 어떤 집단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어제 나타냈고요. 그리고 국정 쪽에서는
지금 이거 정당한 수사다,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건데 왜 문제를 삼는가? 또 이런 충돌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른 두 가지 신문 지금 또 비교해 보겠는데요.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어제 상황을 다룬 두 개의 신문입니다. 먼저 뭐 조선일보, 경향신문 두 개가 나왔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2018년에 수사 뭉갰다. 인용해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관련된 내용들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외압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뭉갰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향신문은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복원시키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 아, 이게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복원하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를 다르게 좀 했습니다. 자, 그럼 기사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국정원 2018년에 수사를 뭉갰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수사가 왜 나오는 건가, 왜 알려진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증거 확보하고도 뒤늦게 수사 착수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뭉갰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아래로 갑니다. 2017년에 민노총 북한 접촉 알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에 밀리고 이후엔 남북 냉랭해져서 수사 자체를 못했다. 그리고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꺼내면 고위직들은 휴가 내고 안 나왔다.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수사 느슨해지니 북한 공작원이 활개를 쳤다.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수사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뭉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하는 거다. 이런 설명의 기사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보시죠. 여권 반노조에 올라탄 국정원. 신공안정국 신호탄 우려된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그리고 뭐 대통령실 중심으로 노조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걸 올라탄 게 국정원이다. 자, 여기 보면 전 정부 기관은 수사로 존재감을 나타낸다. 그리고요. 보안법 수사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복원 노림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어떤 조직을 위한 뭐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네요. 시민사회에서는요. 전국에서 시위하듯 노동계 대공수사하며 공안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오늘 두 명의 법조인이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최인영 변호사 두 가지 기사 소개해드렸거든요. 어느 쪽에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2017년 이 사실을 국정원에서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확대해 가자라고 했더니만 윗선에서 이것을 사실상 못하게 막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시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거를 의식했다 이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사실 그 어제 압수수색했던 죄명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입니다. 뭐냐 하면은 반국가 단체로부터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이게 그 만나고 통신을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위징역으로 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일부 언론 특히 아까 뭐 그 약간 그 좌파적 성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진보적 성향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듯한 혐의가 과연 인정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거의 드러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USB 메모리와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것들을 압수했는데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간첩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관련되는 사람이 북경에서 북한 그 관련된 사람들과 만났고 한국에서 출국할 때 가지고 왔던 그 가방이 그 북한으로 들어간 선에 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 지금 주안을 둬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그 국정원이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나아가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정원 단독으로 압수수색을 했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함께 했는 겁니다. 지금 대공수사권이
사건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합동 수사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정원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노하우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폄하하면서 공안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난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간첩죄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막았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것은 뭐죠?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아, 당시에 뭔가를 무마하려나 아니면 좀 뭉개려고 했다는 그렇죠. 게 확인된다면. 그렇죠. 만약에 지금 그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처럼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윗선에서 사실상 막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간첩죄 내지는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사를 이후에 위에서 수사를 막았는 것에 대한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죄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조상호 부위원장께. 자, 두 가지 신문기사 비교해 드렸죠.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간첩죄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간첩죄에 대한 성립에 관해서 법원이 굉장히 까다롭게 보거든요.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적국에 전달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의 뭐 예를 들면 이 뭐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국가 기밀을 탐지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국정원이 혐의를 두는 것처럼 북한 쪽 사람들과 남북교류협법에 따른 허가 없이 그러니까 신고 절차 없이 그렇죠. 접촉을 한 경우. 접촉을 하면 이제 그 자체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합통신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사 필요한데 뭐 2018년도에 이미 이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뭉갰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정원에서 그걸 회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1년도에 청주 간첩단 사건은 왜 조사했습니까? 그때 대대적인 압수수색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예요. 혐의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건 아까도 지금 절차에서 나왔지만 국정원이 수사 전문가는 아니에요. 원래는 국정원은 기밀을 다루는 곳이고 수사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변호사 와서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면 될 것을 무리하게 막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다 압수물이 증거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 수사에 관해서 이제 국정원은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으로 내년이면 넘어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에 관한 주도권은 지금처럼 국정원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함께 경찰하고 합동수사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응원하고 지원하고 이런 역할이 지금 국정원에서 새로 정립돼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선일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충분하게 이런 보안 수사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 지금 뭐 다른 두 분 패널분도 손 드셨는데 제가 발언께 드릴게요. 일단 뭔가 수상한 게 있다. 국정원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민주노총의 간부더라. 그리고 북한과 뭔가 연결이 돼 있다. 지금 이런 혐의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그 와중에 뭐 충돌도 좀 있었고요. 약간 영상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시각이 좀 갈리기도 하고요. 뭐 보도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뭐 보도 내용도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선 김재섭 위원장, 그다음에 신정현 부의장 이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의 이 간첩과 관련된 수사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데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간첩 적발은 사실 3건으로서 사실 그 역대 정부 어디에 비춰봐도 굉장히 적은 수인 건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예로 들어주셨던 청주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부가 전원 석방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다 할 수사나 이렇다 할 처벌이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공 수사권 관련돼서도 국정원에게 특히 대공에 관련돼서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간첩 수사를 해왔던, 대공 수사를 해왔던, 방첩을 해왔던 국정원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름의 어떤 방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공 수사권을 계속 국정원에 남겨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 있었던 비판은 이런 그 국정원 내에서도 대공과 관련된, 간첩 수사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반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 여러 언론사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당연히 여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수사권을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저렇게 수사를 하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치부해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간첩에 대한 반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내년이면 지금 뭐 예정상으로 경찰 쪽으로 이제 보안수사, 대공수사권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정원은 사실 북한 관련해서 정보 수집 임무만 또 한정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202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공수사권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도 넘어가기 전에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계속 말하자면 이 간첩 수사와 관련된 그다음에 대공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아까 우리가 조선일보 보도에서 봤지만 해태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수사권이 완전히 이전된 2024년 이전에도 사실상 대공수사권이 많이 무력해졌다. 지금까지 우리 국정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정현 전 부의장도 뭐 이 상황에 대한 평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도 봤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요. 2018년 수사 붕괴다. 이것도 또 심상치 않을 수도 있어 보여요. 이걸 또 파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것까지 포함해서 의견 좀 주시죠. 네, 지금 사실 아까 앞서서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하셨던 말씀 중에는요. 그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에게 그 해당 수사권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방첩 관련 사건, 공안 관련 사건들의 75%는 경찰 안보수사국이 실제로 검거를 했고 그 관련된 성과를 내왔었습니다. 노하우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내년부터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느냐? 사실은 국정원이 지금까지 그런 대공 방첩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지난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시청자께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유우성 사건. 당시에 유우성이라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서류 위조, 감금, 심지어 고문까지 하면서 간첩으로 조작을 했죠. 근데 사실이 아닌 걸 밝혀줬고요. 이걸 통해서 당시 공안 전국으로 만드는 정치 개입에 국정원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정말 너무 많은 역사 속에 국정원의 어떤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상호 견제와 투명성, 민주적 통제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로서 경찰로 이관하게 된 사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 가서 그 조그마한 방에 책상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70~80명이 들어갔다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선일보는 거의 동시적으로 그 기사를 쏟아내버려요. 이거는 사실 언론사와 국정원, 경찰이 서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안 전국으로 몰아감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볼 사람이 세력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바로 가로막고자 한다라는 이 불편한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정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여야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건 뭐 이미 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 수사도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때 중요한 건 항상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건지. 근데 자칫 이게요, 이 사실보다는 평가와 의견 쪽으로 더 쏠리면서 좀 엉뚱하게 가기도 합니다. 과거에 보면. 아무튼 상황이 어제 좀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